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준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2년물이 4%를 넘겼고요. 3년물은 4.5%를 이미 넘긴 상황. 그리고 지금 10년물까지 모두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주식시장에 많은 매도 물량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포 심리가 전반적으로 펴지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이 컸던 그러한 글로벌 시장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변수 주시하면서 프리장에서 변동성이 참 컸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하는 등 참 변동성이 큰 프리 시장도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실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미중 이 정상회담에서 그럴듯한 좀 호재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심리를 가지고 바라봤었는데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할 반도체 관련 이슈, 호르무즈 관련해서는 그렇다 할 호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온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이 이슈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주간 기준 매도 물량을 제일 많이 출회했던 한 주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 뉴스도 있고 코스닥 안에서도 대형주 안에서 지금 흐름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참 큰 시장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5월 들어서 하루 평균 예탁금 회전율이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즉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절반이 하루 샀다 하루 파는 이러한 단타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단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전문가님 박건욱 전문가님 모시고 일일 단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미중시 상황 그리고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 김가은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이 뉴욕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중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종료됐다는 평가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가운데 국채금리와 국제유가의 급등이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보시죠. 오늘 3대 지수 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최근 기술주를 중심으로 가파른 랠리를 펼쳐오던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떨어진 49,526선에 또 나스닥 지수는 1.54% 떨어진 26,225선에 S&P 500 지수는 1.24% 떨어진 7,408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는 4.42% 급락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도널드 트럼프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지만 AI 칩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이 실망감이 지수를 끌어내린 걸로 보입니다. 알파벳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0.68% 상승했는데요. 애플과 오픈AI의 관계가 2년 만에 협력에서 경쟁으로 변하고 있죠. 이 애플이 자사 기본 인공지능 모델로 구글 제미나이를 낙점하자 오픈AI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선 건데요. 한때 윈윈 동행으로 평가받던 양쪽 기업이 AI 패권 경쟁 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최근 4일 연속 조정을 받다가 상승 반전한 이후 이틀째 급등세인데요. 이 빌 에크먼이 이끄는 헤지펀드가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수익 분배 그리고 파트너십 구조 조정을 악재로 봤지만 이 에크먼은 이걸 의도적인 상황으로 해석한 건데요. 기업 고객들에게 오픈AI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멀티모델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오히려 장기적인 가두리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아마존은 1.15%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AI 스타트 기업 엔트로픽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아마존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에 이어 AI 인프라 사업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향후 글로벌 디지털 사업에서 더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우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인 브로드컴도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회담 기간 동안 주목받았던 테슬라도 4.75%, 5%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이 테슬라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허가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스페이스X도 우주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서 중국 태양광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는 0.68% 하락했습니다. 메타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메타 AI의 한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 AI 시장에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가 선점한 국내 형성형 AI 시장에 이 글로벌 빅테크 메타까지 합류하면서 이용자 확보 경쟁도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월마트는 0.76%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된 이 월마트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AI분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소비 지출이라는 두 가지 핵심 테마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상황 지켜보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뚜렷한 성과 없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점이 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국제 유가도 이날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WTI는 4% 넘게 급등한 101달러선, 브렌트유는 3.35% 오른 109달러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알아보시죠. 금선물은 2.63% 내린 4,561선에 또 은선물은 10% 가까이 9% 넘게 급락한 7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알아봤는데요. 이번 증시 하락의 주요 배경은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컸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는 밝혔지만 정작 시장이 원하던 구체적인 봉쇄 해제의 합의나 실행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수입니다. 한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하루였습니다. 8,000선은 넘겼지만 급격하게 하락했던 우리 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충 주요인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결의안에 대해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결의안은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이 제출한 안보리 초안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필요한 건 압박이 아닌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 대사는 양측이 진지하고 선의에 기반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결의안 통과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반드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항로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이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는 다소 다른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다른 입장차가 앞으로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교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 경제나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줄 때 정부가 발동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발동될 경우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이후 30일간 쟁의 행위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생산 차질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하는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AI 반도체 경쟁 속 한국이 확보한 기술 우위가 파업 여파로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노사 협상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선 3사의 누적 수주 규모는 약 19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은 약 17조 7천억 원 규모를 수주하면서 올해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연간 목표치의 68% 이상을 이미 채웠고요. 하나오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주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동 위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LNG선 발주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북미와 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운송거리가 길어지면서 선박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LNG선 운반선은 영하 162도의 천연가스를 운송해야 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조선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2조 원을 넘어섰고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8,000선은 넘겼지만 급격하게 하락했던 우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흐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오늘도 끝까지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